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복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많이 배웠어요. 이격도도 배웠지만은 갭이라는 것도 배웠죠. 갭이라는 것은 추세를 상당히 강하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제 부분도 많이 갖고 나왔는데요.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이 무엇일까요? 일단 갭 그러면은 주식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단어는 다 들어보셨을 거고 이런 부분을 한 번씩 꿈꿔보셨을 겁니다. 왜? 갭이라는 것은 보통 강력한 재료, 호재나 악재가 전일 종가 이후에 나왔을 때 그럴 때 갭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악재가 발생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호재 기준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이러한 흔히 얘기하는 점 상한가라고 표현을 하나요? 시가와 종가가 같고 그리고 꼬리 자체가 없는, 그래서 이런 강력한 흐름에 이제 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 강한 저항선과 지지라인 등을 뚫고 흐름을 나타나게 되면은 추세 부분이 월등히 강화된다. 이 부분 꼭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배우는 거죠. 아시겠죠? 사전적인 의미는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갭의 발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료 등에 의해서 수급의 균형이 한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한쪽으로 이동을 해서 강하게 위로 밀고 올리든 강하게 밑으로 밀고 내리든 이러한 부분을 실제 차트를 놓고 보시고 설명드리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거예요. 또 한번 배우신 거기 때문에 복습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부분도 이 자료 다운받으셔서 차분히 읽어보시기만 하셔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놓고 보겠습니다. 갭의 종류인데요. 갭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제 일단은 4개를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 부분도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통 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살짝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그러한 부분의 갭인데 이것은 발생되는 그런 자체가 횡보하거나 살짝 눌리거나 혹은 살짝 올라갈 때 큰 등락이 없을 때에 조그만 재료에도 주가가 조금씩 벌어지면서 시작이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큰 재료 요인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의미 없이 메꿔지는 그런 흐름이고요. 우리가 중요시 놓고 봐야 될 부분이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놓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다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해하신다면은 갭에 대한 부분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익률의 극대화는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갖고 나와봤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보통 갭이 이거라는 거예요.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뚫어주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일반적인 흐름에서 조그맣게 나와주는 흐름.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저희 매일매일 지금 방송을 통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또 실시간으로 인터넷상에서 무료 교육을 또 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리한 거죠. 어떻게? 이 갭 부분이 크기가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 갭이 크기가 얼마나 해야 좋은 갭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건 어디서도 없는 내용이겠더라고요. 윤정두가 다시 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갭 부분은 평상시의 변동성, 변동성과 변동폭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의 등락폭 캔들 있죠? 평상시 캔들이 이만했다라고 한다면 최소 범위가 평상시의 변동폭, 그러니까 그 캔들 기준부터 해서 일반적으로는 캔들이 바닥에서 형성되거나 고점에서 형성돼서 추세가 반전될 때에는 1.5배에서 2배 정도 또 2배 반 정도 더 커져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갭 부분은 커지면 커질수록 좋기도 합니다만 너무 크면 그것도 역시 비이성적이고 왜곡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평상시에 발생되어 있는 요 캔들의 크기 대비해서 대략 많이 커졌을 땐 2배 정도 수준. 이것이 시가총액이 대형주인데 극대형주인데 너무 크게 발생돼서 10%, 13%, 15% 이렇게 돼버리면은 강세는 뛰긴 합니다만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구간에서 이러한 구간에서 돌파갭 나오잖아요. 돌파갭 나올 때 한 배에서 2배 정도 수준, 평상시 변동폭의 2배 정도 수준, 한 배에서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거보다 약간 작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
양봉으로 이렇게 뚫어 올리는 흐름도 강하지만은요, 갭으로 나온다는 건 더 세다는 거죠. 물량을 싹 받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물량을. 예? 높은 가격에. 그 정도로 강한 재료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돌파갭이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급진갭. 돌파갭이 발생된 이후에 급진갭이 나오는데, 이 급진갭이 먼 기간을 통해서 놓고 봤을 때 또 다른 지지선과 또 다른 저항선을 뚫어주는 흐름이다. 예전엔 지지선이었고 지금은 이제 저항선이 되겠죠. 거기를 뚫어주는 흐름이면 더더욱 좋습니다. 별이 막 늘어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앞부분과 상관없이 돌파갭 이후에 발생되는 급진갭, 이 급진갭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급진갭의 역할은 뭐냐면요, 돌파갭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저항 라인을 양봉도 아닌 갭으로 띄웠다는 건 높은 가격에, 더 높은 가격에 강하게 밀 수 있다는 힘이 확인된 거고요. 그렇게 가다가 또다시 나왔다는 거는 사실상 소멸갭이 될 수도 있는데도 또다시 나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통용되는 것이 중간갭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중간갭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들어 올린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을 굉장히 넓게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바닥에서부터 올려진 갭이 발생된 구간이 있죠. 예? 급진갭이 발생된 구간. 이 구간까지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이만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상승 구간의 목표 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게 급진갭, 중간갭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갭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소멸갭입니다. 소멸갭은 이것이 나중에 처음 떴을 때 이게 소멸갭인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알아요, 이거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멸갭이 나온 이후에 이것이 점진적으로 그냥 올라가다가 점진적으로 밀고 내려와서 이 갭의 역할, 원래는 지지라인 돼야 되겠죠, 갭이. 근데 그것을 메꿔버리게 되면, 그렇다면 메꿔지는 상태에서 이거는 소멸이 됐구나. 이 갭은 소멸됐다라고 해서 소멸갭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추세가 약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갭이 소멸됐다고 해서 추세가 반전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추세가 계속 더 밀려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하락 반전이 좀 더 강하게 신호가 나오는 것은 상승할 때와 마찬가지로 돌파갭, 거꾸로 내려올 때 이 돌파갭, 주요한 지지라인을, 직전 지지라인 이런 부분을 깨고 갭으로 깨고 내려가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돌파갭이 되고요. 역시 내려올 때 추가적으로 갭이 하나 또 나오게 되면 급진갭, 추가적으로 더 밀려 떨어진다. 최대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놓고 보시니까 좀 어렵죠. 이 부분을 빨리빨리 넘겨서 차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트 보여드리기 전에 돌파갭, 보통갭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씩 화면을 놓고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은 다운받으셔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너무 길어지니까. 자, 보통갭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거래량 감소 등의 침체 국면 미약인 재료에 의해서 발생된다. 요것만 핵심 포인트로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돌파갭은 추세의 강화 부분을 알리는 그러한 부분이다. 거래량이 폭발하면 신뢰도 높다. 요거 꼭 체크해 주십시오. 거래량의 폭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세 번째 급진갭은 어느 거 체크한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갭, 측정갭이라고 한다. 요거 체크하십시오. 왜?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 앞에 설명드렸죠. 자, 소멸갭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갭처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커버링이나 로스컷 물량 출회 됐을 때 발생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골 반점인데, 선골 반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실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것이 나오면 굉장히 강력한 또 시세가 돌려지는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과서적인 내용에서는 그 고점에서 형성되는 선골 반점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바닥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뒤에 예제 보면서 그러한 부분 이해하시고 그러한 종목들 꼭 포착해 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이건데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 그 연구원들이 써놨어요. 질문해, 이렇게. 예? 질문해. 그러고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자기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왜? 이거 막 이렇게 함부로 동그라미 쳐놓고 맨날 혼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 바쁘신데 내가 물어보기도 그렇고, 대표님 이게 뭐지요? 라고 물어보려고 질문해를 써놨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돌파갭입니다. 돌파갭. 예? 보통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돌파갭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전에 이렇게 좀 지지라인으로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 놓여져 있잖아요. 그 라인을, 지지라인을 여기서 지지를 받고 또 양봉이 나와줬는데 이 라인을 갭으로 깨버리잖아요. 올라갈 때만 돌파갭이 아니라 그랬어요. 떨어질 때 돌파갭. 그럼 떨어지는 하락 강도가 어떻게 된다? 세진다.
더 떨어진다. 얼마큼 내려온 만큼 또 내려간다. 또 내려갔죠. 여기서 바닥 찍고 그나마 돌린 거예요. 내려온 만큼 거의 내려가죠. 추세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 나타난 요 갭은 돌파 갭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고, 이름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서 반등 안 나오고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돌리는 흐름 기대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돼 있는 종목 찾으셔야죠.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요 부분 대용제약 일봉 차트 나왔는데 요 갭은 무슨 갭? 좀 전에 배웠죠? 소멸갭. 갭으로 안 메꿔도 된다고 그랬어요. 추세로 밀고 내려와도 이 갭이 없어지죠. 그럼 소멸갭.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추세, 뭐 장기적으로 올라왔던 추세, 이러한 추세 마지막 구간에 발생되고 소멸돼 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동아 ST. 이거 시가총액 1조 아닐 것 같은데 맞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라서 저희 직원이 해놨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갭? 돌파 갭. 왜 돌파 갭이냐? 이 지지 라인이 여기 있는데 여기 1차 지지가 되고 돌려졌잖아요. 근데 이것을 봉으로 깨고 내려온 게 아니라 갭으로 깨고 내려옵니다. 갭으로. 그렇게 되면서 돌파 갭이 발생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쭉 밀려버리죠. 쭉 밀려버립니다. 그럼 이게 무슨 갭이냐? 급진 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급진 갭으로 팍 내려오는 게 아니라 돌려버렸어요. 돌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메꿔지죠. 소멸갭.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제 거래량을 제가 같이 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거래량 부분을 돌파갭에서는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CJ제일주당 일봉인데요. 이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이 부분. 섬골 반전. 고점에서만 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꼬리가 굉장히 긴데요. 꼬리는 무시하십시오. 이 갭이라는 거는 몸통 대 몸통을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아주 명료하게 이 꼬리 하나도 없이 갭이 나온 그런 경우 드물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갭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바로 갭으로 돌려주는 흐름. 이거는 상당히 강하게 표출을 되는 겁니다. 바닥 인식이 세다라는 거예요. 고점에서는 고점 인식이 세다라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돌려주는 탄력도 상당히 강도 있게 나올 수 있는데 돌려지다가 여기 밀려 내려갔죠. 여기 또다시 성골 반전. 아일랜드 갭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 구간에서 따로 동떨어진 이러한 선 모양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아일랜드 반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부분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몇 개 정도 뜨느냐? 바닥에서 몇 개 뜨느냐? 한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은 두 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여기서 발생되는 갭이 주요하게 발생됐던 구간에서의 공방이죠. 여기서도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 좋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 좋습니다. 그 정도로 강도 있게 주요 구간에서 공방을 벌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CJ 제일제당 일봉 차트 보여드렸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종목 LG화학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 조금 설명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항공주 제가 목 터져서 말씀드렸잖아요. 항공주. 유가가 급락이 아닌 하향 안정 추세에서 계속 움직일 거다. 그러면 항공주들의 경우 1사분기 실적부터 개선폭 나올 거다. LG화학은 어떻게 됐습니까? 항공주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해지성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 그냥 양쪽 유가 얘기 나오면 이쪽 올라가고 이쪽 내려 이게 아니라 항공주도 수익 나고 LG화학도 수익 날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죠. 왜? 유가 안정 추세라는 부분은요. 화학주라든가 혹은 정유주 같은 경우에 정유주 특히 주가 많이 빠진 이유가 뭡니까? 재고 물량이 많아서 주가가 빠지면 그 악재 요인이 왜? 원유가 하락하는데 이게 왜 악재인가를 생각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주가가 하락하는 만큼 싸게 판매하고 이러면 되는데 왜? 그 부분은 재고를 미리 다 가져다가 거기서 이제 정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 부분이 쌓아놓고 있는데 그냥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재고 평가액이. 그래서 그 손실폭이 커진 거죠. 나는 비싸게 사와서 막 만들고 내놓다 보니까 떨어져 있어. 그래서 예전에 유가 급등할 때 주가 뛴 겁니다. 그냥 원유 사다가 하고 있는데 만드는 사이에 막 올라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유가 하향 안정 추세이기 때문에 항공주, 화학주, 정유주 다 보시라는 거예요. 특히 화학주 같은 경우는 달러 결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부담 요인이 덜해요. 어찌됐든 여기서 이렇게 떠주고 캔들로 따지면 변형형 샛별. 변형형으로 볼 수 있는 샛별형 떠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아일랜드 갭, 성골 반전 나오고 그리고 주가 추세 어떻게? 추세 그대로 갑니다. 계속 갑니다. 강하게 갑니다. 거기에 매집까지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LG화학 되돌릴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십시오. 시가총액 크지만 탄력 상당히 맞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 관심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갭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습하셔야 되겠죠. 지금 복습이 너무 정신없이 빠르게 진행됐다라고 하시면 자료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로 받으셔서 그 부분 다시 또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첨삭지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불TV 모든 전문가들이 장중이나 야간이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교육방송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지금같이 좋은 장에 많은 주식 지식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계좌 수익률을 꼭 높여나가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